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현대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드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과거에 뭐랄까 전쟁의 신이라고 불렸던 포병의 시대가 이제 드론이 어떻게 새로운 지배적 살상 무기, 그러니까 더미넌트 킬러로 부상하고 있는지, 이게 또 군의 무기 확보 방식에는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이 이 미래 전장과 기술 변화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중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포병의 위력이라는 게 절대적이었잖아요. 나폴레옹도 신은 최고의 포병을 가진 편이라고 했고, 스탈린은 아예 포병은 전쟁의 신이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니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1차, 2차 세계대전 때 보면 포격으로 인한 사상자 비율이 60%가 넘었고 한국전쟁 때도 한 40에서 50% 이상 졌으니까요. 이야. 네, 정말 포병이 명실상부한 더미넌트 킬러였던 그런 시대였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 패러다임이 정말 극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요. 바로 드론이 새로운 더미넌트 킬러로 떠오른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드론이 이렇게 강력한 이유가 단순히 미사일을 쏘거나 폭탄을 떨어뜨리는 그런 공격 능력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게 전쟁의 개념 자체를 지금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전장의 개념 자체를 바꾼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상군 소부대의 작전 영역을요. 기존의 1차원적인 지상 공간에서 그러니까 지상과 공중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확장시킨다는 점입니다. 네, 예전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범위, 그러니까 라인 오브 사이트 안에서 싸우는 게 한계였는데 이제는 소대장 같은 소부대 지휘관도 드론을 이용해서 직접 하늘에서 정찰도 하고 공격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와, 그럼 작은 부대 하나하나가 거의 미니 공군을 갖게 되는 셈이네요. 그렇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걸 이제 공중우세의 민주화, 데마크로타이제이션 오브 에어 파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늘을 활용하는 능력이 이제 일반 병사들에게까지 퍼진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공중 우세의 민주화. 그럼 이게 실제 전투에서 의사결정 속도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오다루프 같은 거요? 아, 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그 말씀하신 우다루프, 그러니까 관찰, 판단, 결심, 행동, 이 순환 속도와 정확도를 극대화하는 거죠. 어떻게 말이죠? 드론이 정찰부터 공격까지 이 모든 과정을요, 정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반복할 수 있거든요. 정보를 보고 관찰, 이게 위협인지 판단하고 판단, 공격할지 말지 결정하게 해서 결심, 바로 타격, 행동하는 거죠. 이 속도가 빨라지니까 전장의 주도권을 잡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야, 기술 발전 속도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뭐랄까, 스마트폰 새 모델 나오듯이 그냥 휙휙 바뀌는 느낌이랄까요? 네, 딱 맞는 비유입니다. 기존의 항공기 개발 같은 경우는 보통 순차적으로 또 뭔가 요구사항에 대응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어요. 롱텀 프로젝트였죠. 그렇죠. 10년, 20년씩 걸리기도 하고. 네, 그런데 드론은 여러 부분을 동시에 병렬적으로 개발하고 또 필요할 것 같은 기능을 미리 넣기도 하고 선제적, 계속 시험하고 고치고 반복적, 이런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단기간에 전력화가 가능합니다. 아, 게다가 민간 기술도 쉽게 가져다 쓸 수도 있고 인터넷이나 SNS로 정보 유통도 빠르고요. 비용도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하고요. 비용도 저렴하고 개발 속도도 빠르다. 이러면 군의 기존 무기 획득 방식이 이걸 따라가기가 좀 버거울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기존의 프로세스 있잖아요. 군에서 뭐가 필요하다 수요 제기하고 그 성능 요구 조건 ROC 설정하고 또 연구 개발하고 시험 평가하고 이 과정이 너무 느려요. 안정성은 있겠지만 속도가 문제군요. 네,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들은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 군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앞으로 뭐가 진짜 필요할지 정확히 딱 정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긴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딱 끝내고 나면 그 시점에는 이미 구식이 되어버릴 그런 위험성이 커진 거죠. 그럼 다른 선진국들은 이런 빠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뭔가 혁신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영국 같은 나라들을 보면요. 군하고 기업, 특히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들 간의 협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개방형 협력이라고 하죠. 오픈 네트워크 방식으로요. 오픈 네트워크요? 네. 예를 들어 미국의 AFWX나 소프트웍스 같은 조직들이 있는데 여기가 군의 문제와 기업의 빠르게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을 합니다. 아이디어 교환부터 시제품 만들고 시험하고 괜찮으면 바로 전력화하는 거죠. 이 전 과정을 아주 빠르게 반복, 이터레이티브 프로세스하는 유연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 뭔가 좀 더 유기적이네요. 그렇죠. 클라우스 슈밥이 말했듯이 이제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잖아요. 거기에 맞는 전략인 거죠. 듣고 보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네요.
우리 군이나 정부, 기업도 좀 이런 변화에 발맞춰야 할 텐데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군, 정부, 기업이 정말 긴밀하게 협업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해요. 군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 필요한 것들을 기업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기업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솔루션을 빠르게 제안하고요. 그리고 그걸 또 빨리 테스트해보고. 맞습니다. 시제품을 신속하게 테스트하고 거기서 나온 피드백으로 또 개선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 나가는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특히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는 이 신속성, 퀵클리 자체가 어쩌면 무기 체계의 신뢰성을 담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드론이 어떻게 현대 전쟁의 지배적 살상 무기로 떠올랐는지, 그리고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의 전력화 방식에 어떤 혁신이 필요한지 살펴봤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점, 당신께서 그 의미를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무기 하나가 바뀌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전쟁의 방식, 속도, 그리고 기술을 받아들이는 시스템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당신은 이 엄청난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 사회와 조직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분석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